일단 강연 잘 듣고 있고요, 스님. 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졸업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희 전공을 졸업을 하고 이제 업계로 나가는 경우에 일자리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원 준비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졸업이나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도, 제가 뭐 취업이든 진학이든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제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더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까? 스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춰 살고 저렇게 되면 맞춰서 살면 되지 않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관료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사서상경을 읽고 서당에 다녀서 사서상경을 읽고 과거시험에 걸려야 되잖아, 그죠? 과거시험에 10번 떨어지고 11번 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오직 길이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조 말에 과거시험이 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사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그 뒤에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우리가 지금부터 한 7, 80점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농업을 종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농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뭐 농업 인구가 3%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자기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업군이 그 직업이 사라지거나 그 직업이 축소가 되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기계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업이 생기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 그죠? 만약 그때 우리가 기계를 계속 파괴했으면 그냥 농경사회로만 살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정한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겠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만 해야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년 전에 뭐 핸드폰이 나올 걸 예측했겠어요? 그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측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직업군은 사라질 거고 새로운 직업군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자동화가 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가장 좋은 게 변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경우잖아, 그죠?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것이 계속 그렇게 고수익 직업군으로 남겠느냐?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 그러니까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계산처럼 어떤 법칙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대부분 다 앞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과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노동이었는데, 노동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오늘 말하면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지식을 가진 노동자,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산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산업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종언을 구해가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이제 자동화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산을 배우고 암산을 하고 부기를 배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눌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뭘 외화가 지식을 기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검색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길을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길을 익히는 노력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동차를 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다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 고치는 건 별개잖아, 그죠? 핸들하고 브레이크 밟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인공지능이 오면 현재 있는 것 중에는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인력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어쩌면 인구가 주는 게 저출산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령화해서 좀 100살까지 산다, 한 80까지 건강하다 그러면 일을 60세 정년퇴직의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80까지 정년이라는 걸 없애고 자기 건강되는 데까지. 그리고 80이 돼도 가능한 게 뭐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가 줄겠죠. 근데 옛날처럼 애를 많이 낳고 학교에서 계속 배출하면 오히려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이 저출산이 노동력 부족 현상보다는 소비 부족에 지금 소비층이 없어져가 지금 문제를 삼지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변화가 급격하니까 전에 같으면 의대 나오면 의사 탁 때가 돈 벌고 어느 대학 나오면 탁 가가지고 취직해가 돈 벌고 이제 이거는 붕괴가 되는 거. 옛날같이 서당 나와가 과거 시험 쳐가지고 출세하고 이런 게 이제 근대 교육되면서 없어지듯이 그런 불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대학 다닐 때 은행융자네가 대학을 다니면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되고 취직하면서 10년간 계속 갚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딱 갖춰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붕괴가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자꾸 불안하다 하면 그 옆에 계신 분처럼 자기도 정신과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불안을 가져올 요인은 있는데 그 불안이 좀 심하다 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오면 낯설은 데 가면 좀 두렵다. 낯설은 사람 만나면 좀 망설여진다. 이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 심하다 그러면 다 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전에보다는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전에보다는 불안정한 거. 근데 스님들은 지금 목사 신부님들 난리거든요. 신도도 줄고 뭐도 준다. 성료도 줄고. 그러니까 이게 큰 지금 과제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절이 없어지든 스님이 없어지든 그게 뭐 사람 사는데 무슨 큰 문제예요 그게. 구멍가게가 없어진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구멍가게 없어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 없어도 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 지금처럼 자영업이 많이 축소되잖아. 그죠? 이걸 다 자영업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갑자기 충격은 크니까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이걸 다시 일으킨다. 그건 불가능해. 이 변화에서. 자, 그런 것을 우리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계속 이어왔어요. 문자의 발명도 굉장히 편리함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꼭 가서 말로 전하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서 먼 나라까지 지식이 전달된다. 그 큰 충격이죠. 그런 것처럼 변화에는 항상 이런 그 기존에 살던 층에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많은 생명이 멸종을 하고 기존 수가 줄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기후 조건에서 번성한 생명체는 위기예요. 그런데 변화된 기후에는 또 새로운 종이 어때요? 출현하고 거기에 맞는 게 또 갈 거예요. 지구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기후 조건에서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는 하지 말되 옛날처럼 딱 요거 공부하면 딱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그런 인생 설계는 이제 좀 안 맞다. 조선조 말기에 서당 다녀가 과거 시험처가 되는 그런 인생 설계는 지금 좀 안 맞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도 지금 이 세상 변화를 모르고 여기 있는 지금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 자기 학교 다닐 때 식으로 학교 가서 공부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지금 이런데 애를 지금 몰아넣어가 쥐잡듯이 잡는데 이게 조선조 말력에 곧 과거시험 폐지될 텐데 서당에 애 보내가지고 종아리 때려가면서 천자문 가르치고 지금 이 수준인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알까? 세상이 변한 뒤에야 알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